밤 12시가 가기 전까지는 1분 1초 아끼지 않고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12시간 있습니다. 나서주세요. 막아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모두 대한민국을 지키자고 한마음으로 뭉친다고 해주십시오. 호소해 주십시오. 윤석열 정권 심판의 최선두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투표에서도 정권 심판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존재 녹색정의당에 대한 지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월 10일 투표장에서 기호 6번 새로운 미래를 반드시 선택해 주십시오. 그래도 민주주의 그리고 공정한 나라를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21대 총선에서 꺾이지 않는 소신에 투표해 주십시오. 가장 소신 있는 젊은 정치인이 모인 개혁신당에 투표해 주십시오. 저희가 약속했던 걸 진짜 하려면 저는 의석수가 조금 더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감히 외람되게 호소하자면 비례대표는 9번으로 압도적으로 몰아주십시오. 자,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끝나는 시간이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지금도 각 정당의 지도부 그리고 후보들은 안간힘을 쓰면서 표를 달라 이렇게 외치고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요. 지금부터 국민의힘과 민주당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오늘 유세 일정이 많았는데요. 마지막 장소가 있습니다. 그 내용 좀 다뤄보죠. 먼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자, 오늘 일정은 오늘 주로 서울에서 일정을 많이 보냈는데요. 마지막 지원 유세 일정이 바로 여기입니다. 서울 가장 중앙에 있죠? 청계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요. 저녁 7시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7시가 아니라 좀 8시군요. 8시부터 마지막 유세를 계속한다고 예고가 됐는데요. 청계광장입니다. 자, 그럼 여기를 고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이와 관련된 목소리 들어보시죠. 딱 한 표가 부족합니다. 그 한 표 때문에 30년, 40년 뒤에 후회하실 겁니까? 나가주십시오. 나가주십시오. 나가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청계광장에서 마무리를 하는데 아무래도 가장 서울의 중심 곳에서 우리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마무리를 한다는 그런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요. 왜 청계광장인지 지금 이민창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이 나와 계신데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서울에 광장이 많아요. 여의도에 광장도 있고요. 광화문 광장도 있고요. 그런데 왜 청계광장을 마지막 지원 유세 장소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선택을 한 걸까?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서울의 중심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서울 수복 작전에 대미를 장식하겠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이요, 48석입니다. 예. 이 서울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총선의 성패가 달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청계천은 저희 국민의힘에는 의미가 큽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에 만들어진 업적이기도 하고 대선에서 대승을 거두고 바로 이곳 청계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한동훈 위원장 오늘 일정을 보면요. 예. 도봉에서 시작해서 서울을 원을 그리면서 한강벨트를 따라서 광화문에서 마지막 유세를 합니다. 내부적으로요. 이 곳곳이 조금만 더 저희가 결집하고 조금만 더 표가 나오면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꼽고 있습니다. 여기에 집중을 해서 마지막까지 표를 호소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까지 24시간 유세를 한다는 이미 발언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유세를 마친 이후에도 이 자정까지 쭉 일정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다시 시계를 돌려서 선거운동 처음으로 돌아가면 한동훈 위원장 가락시장에서 홀로 민생 현장에서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예. 이번 마무리도 또한 민생 현장에서 마무리를 해서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 민생을 챙기는 정당이다. 민생을 챙기는 정당에게 표를 달라는 마무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청계광장이 공식적으로는 마지막 지원 유세 장소인데 그 장소에서 끝난 뒤에는 야간에 열리는 시장 등 민생을 상징하는 곳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네요. 자, 이번에는요. 이재명 대표의 일정과 마지막 유세 지원 유세 장소 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인데요. 오늘 이재명 대표는 사실 재판 출석을 했어요. 그래서 뭐 지원 유세를 많이 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재판이 끝나면서 여기입니다. 용산역 광장에서 마지막 지원 유세를 펼칩니다. 그리고 물론 끝난 뒤에는 인천 계양을 본인의 출마 지역구죠. 일로 이동을 해서 지역 유세를 할 예정인데 일단 마지막 지원 유세, 다른 후보를 위한 유세는 용산역 광장입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목소리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선훈 전 청와대 행정관 나와 계신데요. 자, 보니까 민주당은 사실 공식 선거운동 시작됐을 때도 선대위 출정식을 용산에서 했는데 이재명 대표의 마지막 지원 유세도 역시 용산입니다. 용산역 광장이에요. 자, 이거 어떤 의미, 어떤 의도를 갖는 겁니까? 예, 22대 총선을 관통하는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정권 심판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기 위해서 가장 최적의 장소, 대통령께서 계시는 용산에서 이번 이슈, 그 정권 심판론이라는 이슈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기 위해서 아마 용산역을 택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보통은 이제 그 광장이나 이런 데서 마무리를 합니다.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도 뭐 대구역 광장에서 선거운동, 본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가 마지막은 서울역 광화문 광장에서 끝났는데 약간 어떻게 보면 이례적으로 용산역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용산역에서 끝을 낸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그 정권 심판론 이것이 가장 큰 이번 총선을 관통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부각하고 강조하기 위한 이런 선거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산에서 일정 마무리한 뒤는 인천 계양을 본인 지역구로 가거든요. 역시 여기도 중요하고 여기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는 전국 유세 다니면서 사실은 본인도 지역구 후보로 이제 뛰고 있기 때문에 계속 틈만 나면은 선거운동 시작을 본인 지역구에서 시작했다가 또 공식적으로는 마무리는 또 선거운동 자기 본인의 계양 지역구에서 마무리를 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공식적으로는 용산에서 이제 총 결집하는 이런 대규모 유세를 하고 마지막은 지역구 주민들과 소통하는 이런 유세 전략을 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오늘 저녁 7시에는 같은 장소, 물론 똑같은 장소가 아니고 좀 떨어져 있지만 같은 장소인 용산에서 각각 유세를 합니다. 화면 좀 보시죠. 자, 오늘 보면은요. 일정을 오늘 하루 여야 대표 일정 보는데요.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한동훈 비원장 유세 시작, 재판 시작 등등 있는데 가운데 있습니다. 19시, 7시예요. 저녁 7시. 이재명 대표는 용산역 광장, 방금 전에 설명해 드렸죠. 그런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역시 용산 유세인데요. 효창공원 앞 역입니다. 물론 거리는 좀 떨어져 있어요. 이 장소들은. 그러나 같은 시각에 용산에 머물면서 지원 유세를 한다. 요 점이 오늘 좀 주목을 받았는데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나와 계신데요. 일단 청계광장과 용산. 여기서 글쎄요. 어떤 언론 기사를 보니까 용산은 비슷한 시간 용산에 했으니까 두 후보가 만나지 않겠느냐, 가능성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도를 보니까 좀 거리가 멀게 하거든요. 그래서 만나는 거 어렵다는 게 많은 사람 얘기인데 청계광장 가기 전에 왜 용산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유세를 하는 걸까요? 맞불 놓는 거죠. 용산, 그러니까 효창공원 근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민주당이 정권 심판론 하니까 우리는 야당 심판론인데 우리도 이 정권이 잘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우리가 과반 가거나 일당이 돼야 그나마 윤석열 정부 후반기에 국정 운영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맞불로 작전을 놓고 이제 아마 청계광장 이동하는 것 같은데 좀 전에 이민찬 대변인 잘 짚어주셨지만 청계광장 가는 이유는 저는 또 하나 벌써 이게 가만히 됐는지 모르겠는데 청계광장 바로 물길이 시작되는 바로 위치점에 뭐가 있냐면 국가도로 원표가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국가 모든 도로의 도착점과 시작점이 뭉쳐있는 비석 같은 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전국 18개 시도의 모든 도로의 출발점이 거기가 도착점이 되는 거고 서울에서는 거기가 출발점이 돼서 각 18개 시도로 뻗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도로원표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서울의 중심에서 우리가 나라의 중심이 되고 그 국가의 중심이 돼서 국가를 구하겠다와 여기에서 18개 시도를 뻗어나가면서 우리가 이번 총선의 의미를 부각하면서
전체적으로 투표율을 좀 전국적으로 해달라. 뭐 이것까지 감안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엔 바로 거기서 한 20m 정도 이외에 그 국가도로 원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하나 그 상징적인 메시지로 감안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제가 보기에 이렇습니다. 용산을 택한 이유는 오직 이번의 총선은 시종일관 정권 심판이다. 본인들이 허약하게 가진 지지율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정권 심판에 의존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서 시종일관 시작도 끝도 용산이라 한 점은 뭐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 보입니다. 최수영 전 의원께서는요, 도로 얘기하면서 도로 원점이 거기다. 거기 있습니다. 실제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설명을 더 기가 막히게 해주신 건가요, 지금? 저희 다 고민을 해서. 진짜입니까? 당연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했다니까 뭐 그렇게 알겠습니다. 의미 부여를 그렇게 해주셨어요. 아까는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 업적으로 꼽히는 청계천 이 얘기까지 꼬려부셔줬는데 이번에는 박지원 교수님. 이 파이널 여야 오늘 마지막 주제 대표들 마지막 주제 장소 요거 각각 좀 평가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이 파이널 그 유세 장소에 현재의 판세가 녹아 있다고 그래요. 선거운동의 전략에 녹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정권 심판론의 상징성, 용산이죠, 뭐 용산을 타겟으로 한 건데. 사실은 이제 정권 심판론을 밀고 가면서 이거는 좀 산토끼 잡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무당층이라든지 중도층에게 끝까지 정권 심판론을 호소하는 그렇게 본다라면은 현재 유리한 판세를 갖다가 중도층까지 확산시키는 그런 쪽에 무게가 좀 쥐어진 그런 상징성의 무게를 뒀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청계 광장인데 물론 뭐 청계에도 뭐 원표도 있고 MB도 있고 그러니까 방점이 찍혔지만 저는 광장에 포인트가 있다고 봐요. 왜냐? 지금 국민의힘은 지지층 결집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지금 호소를 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호소합니까? 탄핵 저지선, 개헌 저지선. 그래서 제발 투표장에 나와 주십시오, 지지층 여러분.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막판에 지금 보수가 대결집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걸 눈으로 보여줘야 된단 말이죠.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모습. 그래서 광장. 그렇죠. 광장이 무게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전형적으로 집도끼를 지금 잡아야 되는 전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산과 청계광장 사이에는 산토끼와 집도끼를 잡는 양 당의 지금 그 마지막 파이널 유세의 어떤 그 판세 이게 녹아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판세 상황에 맞춘 마지막 지원 유세 장소의 선택이다. 이런 분석이십니다. 아마 오늘 밤에 정말로 짧은 시간이지만요. 돌이켜보면 그 시간의 밀도라는 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는요. 아마 이게 좀 시작이 곧 있으면 진행됩니다. 가장 빠른 현장 중계, 정확한 분석으로 총선 대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대표 방송은 역시 MBN.